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해결사 이담규입니다. 뻥도 잡고 알도 먹고 돈 절약하고 보장은 키우는 알짜 보험 이야기, 오늘도 보험 해결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보험 전문가와 지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02-2000-4949로 전화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험 고민 책임질 든든한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김범록 전문가, 이창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보험 해결사,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해결 못한 보험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02-2000-4949로 지금 전화 주세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 리얼 보험 드라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병장수 시대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값상선한 보상금, 소액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고민하게 된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시끄러워. 막 도서관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잖아. 야, 알바는 안 가냐? 알바 그만뒀지요. 그만할 때 됐지요. 아 이놈아, 이게 뭔 소리야? 나 때는 말이야,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면 소된다고 그랬어. 부분뿜뿜뿜 라떼 데디 등장.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 홀스는 말이고 라떼는 커피지.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뭐 노래가 그래. 야, 노래는 최소한 트로트 정도는 돼야지. 야, 아빠가 하는 거 잘 들어봐 임마. 바람에 날려버린 아이고 요즘 이렇게 목이 갈라지고 쉰 목소리 나다고 그러지? 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어? 아니 집안에서 이거 웬 난리래? 아유, 알바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무슨 래퍼가 되시겠다고 이러고 있잖아. 안 그래도 갑상선 때문에 아픈 애들 내가 알바도 쉬라고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암이라고 하면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 갑상선은 암 축에도 못 들어. 오죽하면 착한 암이라고 그러겠어. 아니 그게 아들한테 할 말이야? 착한 암이 어딨어. 암은 암이지. 아, 그나저나 요즘 내가 목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지, 쉰소리더라고. 아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단 말이야.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어? 새해도 됐으니까 담배 좀 끊어. 그리고 그 피곤한 거 그거는 맨날 반사들로 그냥 핸드폰으로 고스톱 치니까 그런 거고. 그게 아닌데, 진짜 아프다니까. 누구세요? 네, 택배입니다. 아 예. 아 예. 맥영광 댁 맞죠? 예, 우리 아들 맞는데. 맞습니다. 아니 이게 다 우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얘가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어? 아니, 이놈의 자식이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유 그러게 돈도 없을 텐데 얘가 뭘 이렇게 많이 샀대? 이놈 자식이 요즘 랩한다고 바람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사서 날리고, 몸도 낫지 않았을 텐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야 아들 너 이리 와봐. 예? 너 이거 다 무슨 돈으로 산 거야? 너 요즘 알바도 안 해서 그냥 돈도 없을 텐데. 아 이거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아서 산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랩한다고 다니면서 이런 거를 사서 날리고, 너 지금 몸도 안 좋아. 그래서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빠 괜찮아요. 젊잖아요. 아이고 젊기는 이놈아. 이거 그냥. 여보세요? 네.
네?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무슨 일이에요?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잖아. 지금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갑상선일 줄 모르니까 재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검사를 다시 해보자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갑상선은 자기가 착한 암이라며. 아니 착한 놈이 어딨어? 내 보험 증서 어딨어? 그나저나 진단금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유. 갑상선은 진단금 안 나온 지가 꽤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당신이 보험 들 때가 2010년도니까 아마 그 전부터 갑상선 같은 거는 진단금이 안 나왔을걸?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 내가 암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 또 호들갑은. 네? 암이요? 어디가요? 나도 너처럼 갑상선이라는데 아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빠, 저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난 또. 잠시만. 응? 그럼 이제 아빠도 진단금 받을 수 있겠네요. 진단금 그거 좀 쏠쏠하거든요. 아닌가? 아빠는 못 받나? 진단금? 아들, 지금 진단금이라고 했나? 오라, 그간 그렇게 써댔던 게 저번에 내가 내 돈으로 직접 들어준 그 암보험에서 나온 진단금이었다 이거구만. 어? 야, 이 철딱선이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야,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문 열어, 이놈아! 네, 리얼 보험 드라마 만나봤습니다. 아드님이 과거에 갑상선암이었는데 지금 아버님도 동일하게 갑상선암 검사를 받게 되셨죠. 이렇게 한 가족의 동일한 암 진단 흔하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드라마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님, 실제로도 암 가족력 좀 많이 작용을 할까요? 네,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가족력이라고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이제 좀 유전이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유전이라는 게 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그리고 딸, 그다음에 어머님 이렇게 어머니부터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계 유전, 모계 유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고객 우리 시청자님들뿐만이 아니고 제 실제 고객분들 사례를 보면은 네. 따님이 암의 진단을 받다 보니까 우리 그 어머님 같은 경우가 건강검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드님 같은 경우가 이제 건강검진을 같이 해가지고 발견되는 그런 사례도 진짜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 이런 선천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유전적인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꼭 검진을 미리 한 번씩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선천적인 거 외에도 후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야채를 좀 많이 드시지 않고 육류를 네. 좀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습관이요. 네네,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으로 좀 계속 이제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위 관련이나 아니면 대장 관련해가지고 또 계속 물려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천적인 유전적 질환이 아니더라도 그 후천적으로도 많이 요즘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꼭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가족 전체가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면 동일한 암 진단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식습관 같은 것들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에만 나오는 일 아니고 흔한 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드라마에서도 갑상선암은 진단금이 안 나온다, 보상금이 적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정무님, 실제로 갑상선암 보상금 되게 적게 나오나요? 일단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18년
200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과 뭐 특정암, 뭐 소외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따로 진단금을 지급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암 대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이런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5%만 준다, 10%만 준다. 그리고 뭐 유방암, 방광암 이런 암들은 뭐 20%만 준다, 40%만 준다. 이런 식으로 진단비가 세분화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암 5%만 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암 진단비는 1억이 있어도 갑상선암 진단 받게 되면 5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유사암 진단비가 따로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온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상품들은 유사암 진단비로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그대로 받으시는 거고 2,000만 원 있으면 2,000만 원 그대로 받으시는 거고 3,000만 원 있으면 3,000만 원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암보험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가입했던 시기가 좀 오래되셨으면 이 갑상선암이나 이런 유방암 같은 암 진단비가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좀 내가 추가를 할 때 이런 유사암이나 소외감 같은 암을 좀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방암 같은 경우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암인데 이 경우에 100% 주는 일반암 진단비인지 아니면 소외감으로 있는지 지금도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이 이전에는요, 유사암이랑 소외감 보장 범위가 좀 다르다고 하니까요. 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 아무래도 여성암 중에서 발병률 1, 2위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완치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보상금 많이 받고 있는 심정이겠죠. 소외감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법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각 보험사마다 우리가 그 소외감이라든지 갑상선암에 대한 부분을 누적으로 합산을 5천 받는 데가 있고 한 3천 정도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걸 다 비교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데를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우리 가족력 중에 혹시 갑상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꼭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정막 내암 같은 경우가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주는 데가 있고 네. 이거를 소외감으로 분류해서 10%만 혹은 1,000만 원 정도만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유사암으로 해서 뭐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안 주고 일반 소외감으로 분류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따져서 이런 부분이 여자분들, 남자분들에서 많이 발생되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빠져 있지 않고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는지를 꼭 한번 가입하실 때 그 증권이나 약관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요. 유병 장수실 대 암보험이거든요. 이게 무병이 아니고 유병인데 유병, 내가 병이 있어도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 이 부분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에 걸렸던 분들도 암보험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정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일단은 암에 걸렸던 분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암 투병 중인 분들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투병 중인 암은 안 되고 이제 지금 투병 중인 암 이외에 다른 암이 발견이 되면 그때 이제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보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금액은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암에 대한 이런 진단금에 대한 니즈가 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런 걸 원하시면 좀 비싸더라도 암 진단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현재 투병 중이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까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암 완치가 5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는 유병자가 아니고 일반 심사를 받는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보험사 알림 의무에는 이제 5년 동안 암 진단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원 수술이 없다라고 하면 암 완치 5년 이후에는 할증이 없는 상품을 가입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알릴 의무는 5년이지만 보험사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최대 10년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치가 5년이 지나신 분들은 심사를 받아봐서 일반 심사로 통과가 되는 암 보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 심사로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유병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335, 325, 그리고 305, 31, 32 이런 식으로 보험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품들 중에서
가운데 숫자가 클수록 보험료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 335 상품이 제일 저렴하고요. 335 상품은 이제 그 할증이 좀 적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보험사는 335 같은 경우에는 할증을 시키지 않는 보험사들도 나왔으니까 아, 그런가요? 이 부분 참고해서 좀 상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동일한 암이 아니라면 암 투병 중이시더라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병자 상품이 정말 많이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암보험 잘 가입할 수 있는 꿀팁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어떻게 꿀팁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대부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진단비는 몇 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에 진단 받았을 때 한 번 받고 이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포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실손도 필요한 거고 수술비나 항암 치료나 이런 부분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치료들이 과연 첫 번째만 지급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회당 그리고 그 부위를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계속 지급이 되는지 꼭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 진단비 외에 그 수술비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특약들을 꼭 같이 그 한 군데 이게 묶으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비급여 진료라고 해가지고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중성자 치료라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 진단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받았다. 근데 최초에 좀 빨리 발견을 해서 수술해서 빨리 끝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전이가 됐어요. 뭐 폐라든지 아니 간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진단비 내가 한번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라든지 중선 치료 이런 거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단비는 없지만 요 표적 항암이라든지 중성자 치료를 추가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특약들을 꼭 같이 암 진단비와 같이 구성하는 거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 가입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톡톡톡 시간 이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암보험을 잘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혈관질환 보장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면 2, 3위는 혈관질환이라고 합니다. 혈관질환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0220-4949로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해결사 장석현 전문가입니다. 오늘 톡톡톡 시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받았다라고 걱정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분 뇌경색 진단금 적게 받은 이유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경동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스텐드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입원한 후에 특별한 후유증이나 치료 없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이건 정말로 다행인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을 보장받았는데요. 병원비와 그 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해당 안 되는 보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술까지 했는데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정말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적게밖에 보상을 못 받는지 증권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 경동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어떤 질병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경동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I63번 코드라고 질병 분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63번 코드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정상인데 지금 좀 적게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증권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계약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입니다. 이분이 사망했을 때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약들이 첨부가 돼 있는데 그중에 교통재해 교통재해 보장, 요거는 교통재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도 당연히. 그 다음에 입원 특약이 들어가 있네요.
이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약에서는 보험금을 아마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입원했을 때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루당 이건 구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 특약은 1,000만 원이 한 구자라고 해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두 구자 가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번 하루당 한 2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의 이번 특약 같은 경우에는 4일차부터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3일 입원하신 분들은 보상이 안 되고 4일 이상 입원하신 분들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일을 제외한 4일치에 대한 보장을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진단 특약, 암이 아니시니까 상관이 없겠죠. 보험금은 지금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2대 질병 진단 특약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뇌질환, 이 2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뇌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정상인데 이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의 2대 질병 진단 특약 안에는 뇌질환을 보장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뇌 출혈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사연에 있으신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뇌경색증이거든요.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약관, 이 증권 안에서는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는 거에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기서도 보장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손의료비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병원비 일체를 돌려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병원비 내가 냈던 거에 전액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아마 보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안에서는 지금 이번 특약 소액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보상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증권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간병보험인 것 같아요. 특약들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 장기요양 간병비 13등급 그리고 장기요양 간병비 13등급 추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보장이냐면 내가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이나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거든요. 수술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뇌경색증이 재발해서 신경학적 결손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나중에는 보장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 상해 사망 아니죠. 보장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암 진단비도 당연히 보장이 안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 뇌졸중 진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50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500만 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뇌경색증이 이제 뇌졸중에 포함되는 뇌졸중 진단비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00만 원을 지급받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 있는데 심장질환은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보장이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생소한 특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개요 관련 특정 질병 진단비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특약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보험기간 중 개요 관련 특정 질병으로 진단 확정 시라고 돼 있고 이 개요 관련 특정 질병 안에 뇌출혈,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와 관련된 질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거든요. 뇌경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또 뇌출혈,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장을 받기 좀 힘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이 들어가 있어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3만 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일주일 입원하셨죠.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7일 해서 21만 원을 지급받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일당이 들어가 있는데 다쳐서 입원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분 가입한 보험 두 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확히 뇌졸중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 일체 돌려받으셨고 그리고 약간의 입원 일당만 지급받게 됐습니다.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되실 수는 있겠지만 가입되어 있는 증권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아마 보험금이 지급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 보면 대략 한 30만 원 이상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만 지급받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뇌경색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좀 적게 받은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몇 가지 Q&A를 풀면서 다시 한번 궁금증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런 단어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다른 건지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그리지는 않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머리에 갖고 있는 뇌고 여기가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뇌를 통하는 혈관들은 무수히 많거든요. 이 혈관에서 색전증이 생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 나쁜 혈전이나 피가 굳은 혈전들이나 콜레스테롤들이 쌓이면서 이 혈관들을 막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막아서 뇌로 들어가는 혈류들이 원활하지 않고 막히면서 생기는 질병이 뇌경색증입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막히다가 결국에는 이 심장에서는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생기겠죠. 압력이 생기는데 막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혈관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터져버리게 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 가입하실 때 뇌출혈 진단금이 있고 뇌졸중 진단금이 있는데 뇌출혈은 단순히 터지는 것만 보장을 해주는 거고 뇌졸중은 막히는 것과 터지는 것 두 가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가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뇌졸중 진단비보다 훨씬 더 넓은 진단비가 하나 있죠. 여기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을 대비하려면 뭘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궁금증을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뇌졸중 진단비보다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뇌졸중 진단비가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죠. 그런데 뇌졸중 진단비보다도 더 넓은 진단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고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자체에서 나이가 들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해서 혈관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뇌혈관 진단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친구가 바로 뇌혈관 진단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셨으면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재발하거나 재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진단비들이 최초 1회만 진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재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 이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연을 주신 분 스텐트 삽입 수술 하셨죠. 스텐트 삽입을 하게 되시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 스텐트를 교체하는 수술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에서는 1회도 지급하고 두 번째 수술할 때도 지급, 만약에 세 번째 수술하실 때도 또 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진단비 플러스 혈관질환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이런 재발이나 재수술을 조금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진단받고 수술을 하면 진단비, 수술비 각각 보장이 될까요? 예, 요거는 간단합니다. 보장돼요. 진단받으시면 당연히 진단비를 지급하고 수술을 하게 되시면 수술비에 대한 부분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 후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가장 중요해요.
혈관 질환 수술을 하고 완치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엔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신경이 잘못돼서 후유장애가 남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후유증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질병 후유장애. 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남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이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80% 이상만 보장을 해주는 질병 후유장애가 있고 3%부터 보장을 해주는 이 질병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80% 이상 후유장애는 정말로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0% 이상 후유장애는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3%부터 아주 작은 후유장애부터 보장을 해주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보장을 해주는 특약을 준비를 하시면 뇌혈관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남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연 주신 분 가입한 보험에도 후유증 남았을 때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장기요양 간병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진단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런 후유증이 남아서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해지시면 장기요양 진단 등급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간병비나 이런 질병 후유장애 특약들을 준비를 하시면 후유증을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장 내용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 생명보험사에서도 뇌경색과 뇌졸중을 보장을 해줬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 이후부터는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이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혈관이 터지는 질병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장 범위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특약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에 대한 진단금이 필요하거나 수술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보장을 훨씬 더 안전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뇌경색 진단 보장 좀 적게 받으신 분 사연을 만나봤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적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로 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내는 만큼 잘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보험 해결사로 전화 주시는 겁니다. 02-2000-4949로 전화 주시면 저희 보험 해결사 전문가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의 근심 걱정 깔끔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지금 바로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이 궁금해서 02-2000-4949로 연락 주신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작년에 보험 설계사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아, 네. 설계사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 일하고 있긴 한데 네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이제 저희 팀장님이 짜준 설계대로 제가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아, 태아보험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가 태아보험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라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퇴사를 하고 보니까는 이게 진짜 제대로 잘 들어진 보험인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드렸거든요. 네, 일단 정말 문의 잘 주셨고요. 작년에 다니시던 회사 분께서 이제 가입을 해주셨는데 점검을 이제 이번에 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녀분 출생을 하셨을까요? 네네. 네, 그럼 몇 개월 정도 되나요, 지금? 올해 2월 네. 첫째 주에 태어났거든요. 아, 네, 2월에 태어났고. 그러면 네. 지금 보험료 내고 계실 텐데 얼마 내고 계신가요? 지금 한 16만
7천 원? 아, 네, 16만 그 원 정도 이상 되죠. 내고 계시네요. 그럼 태아보험이라고 치면은 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아보험 점검해 드릴 텐데 꼭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뭐 특별히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네. 이 태아보험 아이한테 좋은 태아보험인지 잘 점검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작년에 가입한 태아보험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알아서 잘 해주셨겠지 믿고 넘어가셨는데 무엇이든 확실한 게 좋긴 하겠죠. 전문가님 태아보험 어땠나요? 일단은 보험 설계사를 내가 보험을 공부를 많이 하고 설계사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주변의 권유로 갑자기 일을 시작하시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나 내가 권유한 보험도 제대로 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회사만 취급하는 전속 설계사 분이셨어요. 일단은 이 보험회사가 제일 많이 태아보험, 자녀보험을 파는 회사라서 일단 보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금액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3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 납입보험료는 16만 7,170원, 상해 후유장이 1억, 질병 후유장이 5천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 각각 5만 원씩 있고 응급실 있고 그리고 상해 수술 있고 질병 수술 그리고 종수술,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전부 다 있었습니다. 일단 보장은 제일 크게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이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표준형 상품이라는 거예요. 표준형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해도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보험은 보장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보험료 자체가 가장 큰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증권을 보니까 월 보험료가 16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럼 태아보험 치고 좀 많이 나간다,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아보험 가입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들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특히 어떤 것들 신경 쓰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네. 검색 사이트 같은 데서 태아보험을 검색하면은 22주까지만 꼭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은 과연 태아보험을 22주가 넘으면 가입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22주까지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 저체중아라든지 출생 위험 담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기가 혹시라도 미숙아라든지 좀 조산으로 해가지고 좀 인큐베이터를 오래 이용했을 때 금액이 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입원비가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인큐베이터는 또 나오고 입원비 또 두 번 쪽으로 중복으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이 인큐베이터 비용 대신에 뭘 넣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냐면 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해도 거의 10만 원씩 가입을 했는데 네. 이번 달부터는 또 어떤 보험사는 또 5만 원씩 줄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50%가 저렴하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저체중아라든지 출산 위험 담보를 안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놈들이 손해율이 발생돼요. 이걸 넣어야지 보험회사가 좀 편안하게 좀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안 넣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신생아 중환자실하고 일반 입원비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컨택이 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입원비는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10만 원 이상씩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당비를.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22주 전에 이거를 좀 체크해야 되냐 이런 거 굳이 빨리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3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약하게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100세라든지 80세 만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출산 자체가 조금 엄마 나이가 좀 많아지고 또 늦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약하게 태어나거나 태어나도 좀 병원을 빈번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라도 병원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 네네. 100세라든지 80세로 바꾸기가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때 됐을 때 바꾸기가요? 네,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만기를 조금 좀 길게 갖고 가시는 것도 우리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가장 큰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아보험 가입 전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태아보험 가입할 때 선천질환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잘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장되는 보험사도 있고 안 되는 보험사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뭐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뭐 입원을 했다, 수술을 했다. 그러면 입원 일당이 나오고 수술 일당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약관을 보면 선천성 질환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보험사들이 해주는 보험사들보다 더 많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입하신 H 해상에서는 이런 선천성 질환을 해준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 뭐 그리고 응급실 내원비, 수술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종수술비가 선천성 질환 이 회사는 안 해줍니다. 네. 일단은 선천성 질환 중에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수술비, 질병 수술비 많아봤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실 거고요. 입원 일당 진짜 많이 들어가야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종수술비는 큰 수술 받으면 1,000만 원도 나오고 2,000만 원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천성 질환 중에서 저는 종수술비도 선천성 질환 해주는 회사 좀 상품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저희 그 시청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멀쩡하게 태어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선천성 질환 해주는 보험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질환 몇 가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좀 비싼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태어났을 때 좀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좀 바꿔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천성 질환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험료가 다소 비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수술비도 보장되는 거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 설계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보험료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비교예요. 자동차 보험도 우리 매년 갱신할 때 뭐예요? 비교하죠. 금액 비교. 정말 그죠? 꼼꼼히 하죠. 네, 근데 태아보험도 똑같은 특약인데 금액 담보가 다 다릅니다. A사, B사, C사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담보마다 꼭 한번 체크하시는 걸 좀 권고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한번 옮겨봤어요. 과연 우리 A 보험사가 제일 저렴할까? 많이들 가입하는데 네. 그래서 B 보험사로 저희가 똑같은 담보로 그다음에 납입 기간도 만기도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심지어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그 A 보험사에 뭐 없었던 수술비까지도 추가를 좀 했어요. 혈관 질환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네. 근데 보험료가 기존에 16만 7천 원이었던 게 13만 4천 원 정도가 나와요. 줄었네요. 똑같은 상품이에요. 표준형하고 표준형 똑같고요. 한데 특약을 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냥 흘려서 넘겨가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꼭 보험은 계속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보험료를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보험사만 바꿨는데 똑같은 30년 만기 상품인데도요. 이렇게 보험료가 3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비교를 꼭 꼼꼼히 해봐야 되는 이유겠죠. 전문가님, 그런데 보장 내용도 정말 똑같은지 궁금하거든요. 보장 내용 어떤가요?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일단 기본적인 보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고 네. 혈관 질환 수술비 없었던 부분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각각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2천만 원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종수술도 기존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거를 2천만 원까지 늘려드렸습니다. 이 종수술비가 일단 기존의 H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오고 끝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종수술 해드렸던 거는 반복해서 지급되는 종수술로 해드렸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최대 한도도 높여드렸고 최소 한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해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100만 원씩 기존에 있던 질병 수술 50만 원 대비해서 더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질병 후유장애 3% 5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3% 1억 원 해드렸고 나머지 응급실이랑 입원 일당 똑같이 맞춰드렸습니다. 네, 특히 종수술비 한도가 높아졌고요. 이렇게 보험사 비교 외에도 또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보험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님, 또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뭔가요? 일단 아까 그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표준형 상품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거를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하셔도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이 무해지 환급형으로만 줄이니까 13만 4,510원에서 8만 3,410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5만 1,000원이나 줄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16만 7,000원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입하셨을 때 그 보험료를 중간에 나는 언젠가 해지할 거야, 뭐 10년 뒤에 해지할 거야, 20년 뒤에 해지할 거야라고 해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시는 것보다 뭐 지금 내시는 돈의 절반만 내셔도 된다, 뭐 3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무해지 환급형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이 정도로 저렴한지 몰랐거든요. 표준형에 비해서 월 5만 원이나 줄었는데 심지어 기존 보험과 비교하면 50% 정도 저렴해진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지만요. 보장 내용이 표준형과 동일하다는 점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 더 있는데요. 납입 만기 이 시점입니다. 납입 기간 30년이 너무 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0년 만기로 할지 100세 만기로 할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태아보험은 좀 20년으로 설정했을 때 좀 달라진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단은 30년 내시는 게 월 납입 보험료로 보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해드렸던 안은 20년 내시고 100세 만기로 하는 상품으로 해드렸습니다. 10년 줄었네요. 네, 납입 기간은 아까 표준형 3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보장 내용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30년 내시는 건 360번을 내셔야 되고요. 네. 20년을 납입을 하셔야 되면 240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납입 보험료는 그 20년 납 100세 만기가 25만 4천 원, 2,540만 원 정도 되시고 30년 납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되시니까 납입 보험료가 한 450만 원 정도 더 줄어드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30년 납 100세 만기 표준형 HS상으로 했을 때는 총 납입 보험료가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김범록 전문가님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태아보험이랑 어린이보험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15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어서 어린이보험이라고 했는데 요즘 어린이보험은 어떤가요? 네, 어린이 보험하고 태아 보험 차이는 뭐냐면요. 네. 선천 질환이 되느냐. 그리고 저체중아나 인큐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특약이 되느냐.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치아 교정이에요. 안과 교정. 예. 이 교정 특약은 태아보험에만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태아보험만 가입하실 때는 이런 특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험 해결사 한마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제 많이들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태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거의 나중까지 계속 갖고 갈 수가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요즘에는. 네. 근데 중간에 이 런닝메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납입하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한 10년, 15년, 20년을 납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옆에서 같이 우리 아이랑 같이 자랄 때마다 띄워줄 수 있고 청구 작업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런닝메이트가 함께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는 이 태아보험, 우리 아이가 제일 처음 만나는 이 보험인데 이 태아보험 충분히 꼼꼼하게 고민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그만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탄탄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증권 봐도 모르시겠다면 저희 보험해결사로 바로 전화주세요.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이 끝나도 0220-4949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